안녕하세요. 피트 유기화학 담당 박진성입니다. 자, 전체적인 커리큘럼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제 강의 과목, 유기화학의 전체 명칭이 레벨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특징들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강의를 매우 쉽게 구성을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쉽냐면 너무 쉬워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문계생들이 들었을 때 쉽게 따라올 수 있게끔 구성을 많이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해설을 달아놔서 여러분들이 따라오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교재를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1, 2번 특징하고 3번 특징이 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내용은 컴팩트하다. 이게 쉽지 않은데, 여기서 컴팩트하다는 거는 그 전체적인 유기화학의 방대한 내용을 다 집어넣은 건 아니고, 시험과 관련된 내용만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번째죠. 문제가 잘 풀려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많이 풀어주진 못해요.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하지만 이론적인 전반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가적인 문제들은 워크북이라는 부교재에 수록을 해놔서 그것도 따로 풀이 동영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론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문제에 쉽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물론 본 수업 시간에도 이러한 4번 항목들을 잘 설명을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터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워크북 문제풀이 과정이 꼭 필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한테 풀이 동영상을 따로 제공하기 때문에 뒤에 가서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뭡니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기화학 과목이 다른 과목과 다르게 앞뒤 내용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이 되다 보니까 조금만 까먹은 내용이 있어도 이게 쉽게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과목에 비해서 휘발성이 좀 높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본 교재에는 앞뒤 단원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그 항목들을 찾아가서 쉽게 볼 수 있게끔. 예를 들면은 5단원을 공부하고 있는데 앞에 1, 2단원 어디선가 배웠던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해. 찾을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은 그 책에 설명 부분에 다 수록이 되어 있어요. 이거 예전에 몇 페이지에서 배웠다.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단원별로 기본적인 중요한 용어들을 쭉 정리해놨고, 그 다음에 반응들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 시약들도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물론 유기화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전반부에는 반응이 많이 없고 후반부부터 반응이 시작되는데, 거기서부터는 용어 정리, 그 다음에 시약 정리, 반응 정리,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다단계 합성을 따라갈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에 대대적으로 교재를 제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 교재 가지고는 아마 강의를 들으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인 강의 특징은 여기까지 하고 전체적인 커리큘럼부터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원래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기초 과정이 있고 기본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통합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총 3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수상하시려고 하는 것은 통합 과정이죠. 책 교재명에는 통합 6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아마 파워 레벨업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3개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당 오프라인에서 2번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강의할 때 4시간을 강의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로 보면 8강의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게 3개월이니까 몇 주입니까? 12주죠. 그렇죠? 12주. 이렇게 되니까 거의 인터넷 강의로 보면 96강. 거기서 언저리에 플러스 알파, 무관 같은 거 하면 대략 100강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앞에 이 통합 6이 개강하기 전에 했었던 그 2달 과정, 그게 포함이 돼서 새롭게 들어간 게 심화 이론, 그걸 합쳐서 통합 6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단계별, 그 다음에 난이도별 반응을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재를 대대적으로 바꾸면서
각 페이지당 중요한 항목을 한 가지 주제로만 공부를 하게끔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뭘 연습하고 있는 건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페이지의 타이틀을 보시면은 아, 지금 이 입체화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뭐 어떤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쫓아갈 수 있게끔 교재를 이제 구성을 해놨고, 그 교재 페이지 그 타이틀을 보면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각 교재 페이지마다 위에 이제 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페이지에서 말하려고 하는 큰 주제가 쭉 적혀져 있는데, 이 파란색은 기본 과정에서 했던 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는 내용이고, 기본.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통합 과정에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심화된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통합 6위를 듣는 친구들한테는 큰 도움은 안 되고요. 기본 과정을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 6위를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기본 과정에서 했었던 건지 아닌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표시를 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반응을 하다 보면 최근 트렌드가 이제 입체화학이죠. 입체화학. 반응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알켄의 신첨가, 안티첨가, 뭐 그런 특성들이라든지, 왼쪽으로 누가 붙고 오른쪽으로 누가 붙는지, 선택성에 대한 문제. 유기화학에 나오는 선택성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방향과 관련된 선택성, 위치와 관련된 선택성, 그 다음에 작용기 선택성, 이런 것들을 쭉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단원마다 반응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정리를 그냥 반응 한 개씩 해놓은 게 아니라 앞뒤에 있는 반응들과 연결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것을 다단계 합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7단원, 8단원, 9단원, 10단원 이렇게 있는데, 7단원에 처음 반응이 나왔어. 그러면은 여기는 7단원의 반응밖에 없지만 8단원에서 배웠으면은 8단원 새로운 반응과 7단원에서 배웠던 반응들이 누적돼서 여기서 이제 합쳐지는 거죠. 그러면 9단원에서 또 새로운 반응을 배웠을 때는 9단원의 반응만 여기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7단원의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 8단원의 반응들도 모조리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하겠지만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이전에 배웠던 반응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킬 수 있는가를 각 단원별로 뒤에다가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워크북. 워크북은 되게 중요하죠. 이 워크북은 연습 문제를 모아놓은 건데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북은 내용 확인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 연습 문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수업 시간에 했던 본 교재, 주 교재에 있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게끔 문제화 시켜놓은 건데, 작년까지만 해도 괄호 넣기 문제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그게 처음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더라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그렇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블랭크 문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블랭크 문제를 많이 줄이고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연습 문제를 많이 좀 넣어놨습니다. 많이 개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단원별 연습 문제, 제가 이거를 따로 풀이 동영상을 찍습니다. 각 단원별로 10문제에서 대략 한 15문제 사이로 있는데, 이번엔 이제 난이도별로, 레벨별로 순서대로 이제 구성을 해놔서 1번, 2번, 3번, 4번 뒤로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게 돼요. 이거는 상세한 풀이를 제가 풀이 동영상으로 따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이 동영상을 안 보고 풀 수 있더라도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들, 이런 것들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요 교재 안에는 풀이가 다 있어요. 풀이가 있지만 동영상에서 설명하는 그런 자세한 풀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풀이 동영상을 꼭 참고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뭘 해야 되냐면
기출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이 1월 초쯤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직 시기상 기출문제를 같이 풀 필요는 없고 우리가 이제 통합유기를 12주 동안 하게 되면 거의 한 초반 첫 달 4주 정도는 반응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앞쪽에 여러 가지 뭐 이성질차라든지 아니면 반응의 기초적인 내용들, 뭐 공명구조 그리기, 루이스 구조 그리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기출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도 돼요. 본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1월부터 풀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때 물론 제가 책을 이제 빨리 다시 이제 개편 작업을 해서 내면은 한 12월 중순쯤에도 나올 수 있는데 그건 이제 수업 시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수업을 잘 따라오면서 워크북으로 이제 복습을 하다가 중반부 이후에는 기출문제로 복습을 다시 한번 또 하자 이런 얘기죠. 처음부터 푸는 것보다 기출문제를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간 다음에 좀 까먹을 때가 됐잖아. 뭐 루이스 구조, 공명구조, 그죠? 알켄 단원 나갈 때쯤 되면 그럴 때 이제 앞부분에 기출문제를 쭉 풀어서 이제 정리를 하면 까먹었던 것들을 다시 복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시기상으로는 1월부터 기출문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다른 과목의 기출문제에 비해서는 금방 풀 수가 있어요. 일단 유기화학은 잘 알다시피 계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방 풀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합유기를 11월 달에 개강하는 걸 기준으로 삼으면 이제 1월 말쯤에 거의 이제 끝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끝나고 나면 서머리 강의를 새롭게 이제 구성을 해봤어요. 이 서머리에서는 이제 기출 변형 문제하고 같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총 3개월 과정입니다. 이것도. 자, 그래서 서머리 교재 따로 있고 기출 변형 문제 따로 있는데 서머리에서는 이제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기본적인 이론 과정들은 이제 작용기별, 전통적인 유기화학 책에 있는 내용 순서대로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했다면 여기서는 자주 나오는 유형별로 이제 정리를 다시 일목요연하게 하는 겁니다. 서머리니까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꼭 필요하고 필수적이고 가성비가 높은 그런 내용들로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정리한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배웠던 통합이론 과정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내용들이 더 가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또 문제를 통해서 또 확인을 당연히 해봐야겠죠.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게 제 생각에 한 1개월 정도에서 이제 6주, 4에서 6주 정도 이제 걸릴 것 같아요. 나머지는 기출 변형 문제, 유형별로 모아놓은 걸 이제 테스트를 하는데 이거 작년에 들어보셨던 분들은 알겠지만 이 테스트는 이제 회차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단원별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한 회당 이제 15문제입니다. 15문제를 문제 하나당 3분씩 주면은 몇 분이에요? 45분이죠. 45분 테스트를 하고서 정답률을 분석하고 풀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 6주면은 일주일에 2번씩 테스트를 하니까요. 한 12회? 12회에서 한 15회 정도 그 정도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 변형 문제는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 중 빈도수가 높은 것들을 조금 더 복잡하게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실제 기출 문제보다 약간 더 난이도가 높은 것들 위주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총 3개월 과정. 그렇게 되면 이제 4월 말쯤 요게 이제 끝나게 돼요. 그러면은 5월 달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통합 유기 과정이 이론의 이제 마지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과정은 이론하고 이제 문제풀이를 접목시켜서 이론을 진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고 본 이론 과정은 그 앞에 통합 이론 과정이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문제풀이가 바로 이겁니다. 단원별 문제풀이.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제 상, 중, 하로 구분을 하자면 하 쪽은 거의 없고 중급 이상의 난이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기출 변형 문제를 우리가 풀 때도 거의 이제 중급이나 상급을 위주로 다루게 돼요. 그럼 하급은 언제 다루냐? 그 하급은 워크북 문제에 많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원별 기출문제 집에는
역대 미트, 디트, 피트 기출문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상중하 난이도별로 다 들어있으니까 학급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5월 달부터 6월 달까지는 모의 테스트를 하는데 역시 이것도 한 해당 15문제씩 테스트를 하죠. 그럼 일주일에 2번씩 테스트를 하니까 두 달이면은 16회네. 대략 한 15회? 5회 정도. 저희 웬만하면은 이제 각 과정이 끝날 때마다 일주일씩 복습 기간을 줍니다. 정리할 수 있게끔. 잘 밀리지 않고 따라오면 좋은데 보통 많이들 밀리잖아요. 그렇죠? 밀리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 일주일간의 이제 간격을 두면은 숨통이 좀 트인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이번부터는 조금씩 좀 여유를 좀 두기로 했어요. 문제만 많이 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니까 소화를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15문제씩 한 회에 풀기를 하게 되는데 총 15회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시간에 이제 그 오프라인 학원에서 이제 테스트를 하면 채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답률 분석, 그 다음에 반평균. 평균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상위 10% 안에 들려면 몇 개 이상 맞아야 된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겠죠. 그러면 온라인 학생들은 이제 자기가 테스트한 그 점수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대략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심각한 상태구나. 괜찮은 상태구나. 그런 거를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마련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를 연습을 하고, 물론 이때도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은 하죠. 설명을 하는데 자세하게 많은 내용들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문제풀이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의 정리는 그 앞에 서머리 과정에서 다 끝내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이제 마지막에 7월 달에 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종반부죠. 사실상 7월 달쯤 되면은 강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과목별로. 안 줄어드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마무리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8월 중순, 하순 그때쯤 시험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7월부터는 마무리를 들어가야 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수업 비중을 많이 낮췄습니다. 이 7월 달에 하는 강의는 수업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총 3회 분량으로 돼 있어요. 3회 정도 구성을 할 거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서는 한 회당 15문제, 여기서는 한 회당 20문제. 앞에 거랑 차이가 있다면 조금 더 어렵습니다. 여긴 상급 문제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물론 중간 난이도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긴 해요. 평균적인 난이도로 봤을 때 앞에 고급 문풀 과정, 이 단풀, 단원별 문제풀이, 여기선 단원별 문제풀이로 나가지만 여기선 이제 종합 테스트입니다. 종합 테스트. 단원의 구분이 없어요. 진짜 모의고사니까. 그렇죠? 파이널. 3회분인데 뭐 다 단원을 어떻게 나누겠어. 모든 단원을 한꺼번에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니까 요 점수를 보고서 어느 정도 부족한 부분이 뭔지를 이제 체크를 해서 나머지 한 6주 동안 요거 볼 때쯤 되면은 시험 볼 때까지 대략 한 6, 7주 정도 남으니까 부족한 부분을 이제 메꿔 나가야죠. 그렇죠? 요렇게 해서 이제 각 과정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 과정은 보통 이제 통합 6위부터 듣는 친구들이 재수생들이죠. 재수생을 위해서 이제 보통 이론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많이 하게 되고 초기생들도 물론 들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는데 아무래도 좀 솔직히 얘기하면 빡셉니다. 그렇죠? 기본 과정을 안 듣고 통합 과정을 들으면 힘들어요. 처음에 유기화학 할 때 이 통합 과정부터 하게 되면 솔직한 얘기로 쉽진 않은데 따라올 수 있게끔 이제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도 그 대신 다른 뭐 재수생에 비해서는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긴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론적인 내용들을 이제 체계별로 정리를 쭉 한 다음에 그렇죠? 3개월 동안 그 다음 다시 3개월 동안은 기출문제 분석과 다시 유형별 정리. 여기 단원별 정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거죠. 여기서. 그런 다음에 실전으로 들어가서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연습을 하는 거고, 마지막은 전체적인 테스트죠. 여기서는 뭐 새로운 걸 배운다기보다는, 물론 배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운다기보다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지금 시험을 보기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건지, 그런 걸 이제 모의 테스트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적인 커리큘럼을 전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